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요거. 자, 이것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QR코드 V카드 만들기라고 하는 거예요. V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V카드라고 하는 것은 그 VCF 파일, 명함 파일, 그래서 연락처, 우리 그 셀폰이나 이런 데 연락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카드로 만드는 것을 VCF 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V카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일, 뭐 웹사이트 링크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지털 명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네들을 어디다 쓰느냐? 요렇게 써요. 제가 링크를 하나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셀폰 카톡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넓게는 안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 상태에서 연락처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주소록에 연락처에 제 연락 링크가 들어갑니다. 어디다 쓸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어디다 쓰는지를 해놨어요. 여러분 QR코드 만들어 오셨습니까? 거기 QR코드 만들기라고 하는 그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거기 QR코드 몽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QR코드 몽키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문서로 돼 있는 것을 온라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QR코드는 결국에 링크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스마트폰에서 화면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통 사진 찍어가지고 셀폰에다 집어넣기는 하지만 그것이 액티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QR코드를 사용을 하면 그 링크를 찍어서 셀폰에서 그 링크를 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QR코드 몽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보면 URL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이메일, 폰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QR코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집어넣고 크리에이트 QR코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스캔을 해보시면 아마 이 말이 나오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메일, 폰, 여기에 이제 V카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V카드.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되겠군요. 한번 제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주소까지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만 집어넣고요. QR코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이 스캔을 하시면 똑같이 연락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아, 혹시 이거를 스캔하고 누를 때마다 연락처가 새로 생기나요? 예, 누를 때마다 연락처는 새로 생겨요. 이것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QR코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서에다가 이걸 박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이제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QR코드는 다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그 가운데 점이 인식이 돼야 이 QR코드가 인식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네모로 돼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확대를 해도 깨지는 게 없어요. 축소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한 10mm 정도가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작으면 사방 10mm, 그거보다 더 작으면 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서 10mm로 줄여놓으면 이거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되려면 한 20mm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그 점의 그 양이 많을수록 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QR코드는 여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오류가 날 확률들도 또 더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QR코드의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QR코드의 길이를 줄여서 글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넉넉하게
이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URL로 해서 요것이 제가 만든 그 V카드의 주소거든요. 이거보다 더 짧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일단은 맨 끝에 슬래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슬래시 지우고 앞에 도메인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뒤에 있는 요 부분 이거는 이제 페이지 주소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주소가 있어요. 링크. 이게 주소인데 이 주소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QR코드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관리하기가 되게 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QR코드의 단점은 아까 그 QR코드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의 단점은 찍으면 주소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소록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요것을 지금 찍으면 이 페이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얼굴도 나오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내가 전화하겠다라고 하면 전화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락처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도 주고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요거를 가지고서 QR코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명함에다가 붙이고 실제 내가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저희는 호스팅하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된다라고 하는 거.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언팍이라고 있습니다. 기언팍에 듀플리케이트 디스 있죠? 그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본인 거를 하나씩을 만드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드래프트가 되면 여기에 에디트 눌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 여기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이름을 먼저 본인 이름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리플레이스라고 있어요. 리플레이스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지만 사진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아무거나 여기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네요. 이런 사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셀렉트. 그러면 사진이 바뀌는 거고 이름 바꾸시고 전화번호 바꾸시고 요거는 이제 아이콘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를 하려면 연락처에 추가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V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V카드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나 아니면 셀폰에서나 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연락처 이 프로그램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좀 이따 제가 설명만 좀 드릴 테니까요. 그 설명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숙제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에 이름 바꾸시고 전화번호, 뭐 이메일, 나머지 부분도 바꾸실 수 있으시면 바꾸시고 그리고 닫으신 분은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은 세이브라고 안 돼 있겠네요. 퍼블리시라고 돼 있나요? 위에? 네네. 그 Save Draft는 했고요. 예. 그 Publish 버튼 아직 안 눌렀습니다.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그리고 여기에 그 링크 부분 있죠, 링크. 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들으시면 이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퍼머링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워드프레스 포스트 요소 및 퍼머링크라고 하는 여기를 보시면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포스트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스트의 경우 도메인 있고 그리고 포스트 네임을 하거나 포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제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 슬래시하고 포스트 네임을 하거나 아니면 연도, 날짜 그리고 포스트 네임을 하거나 그리고 요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번호, 도메인에 어떤 포스트 내가 몇 번째 글이냐라고 하는 간단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오미션의 블로그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주소예요. geomission.org 슬래시 하나님이 대시 주신 대시 재능과 대시 소명 뭐 이렇게 요 제목인데 여기서 스페이스가 들어간 거는 다 대시로 바뀌어 가지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은 이 퍼머링크
요거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만든 퍼머링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검색을 할 때 도움이 돼요. 웹사이트를 검색할 때. 쉽게 말해서 여기다 그냥 이게 숫자만 있으면 되게 편하죠. 뭐 132 이래버리면 링크가 되게 간단하지만 그러면 이제 검색할 때 구글에서 이렇게 서치할 때 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검색이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SEO 마지막 날 할 거 그것에 이제 한 그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날짜가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다 연월을 표시하고서 제목을 집어넣고 카테고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를 집어넣고 포스트 네임을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포스트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이 링크가 있어요. 이걸 이제 퍼머 링크라고 그러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대시 있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설정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고유 주소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호만 있어요. P는 몇 번. 이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에 요일과 이름이 들어가거나 달과 이름이 들어가거나 날짜 그리고 제목, 달, 제목 또는 뭐 저장소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몇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글 이름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에 밑에 있는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퍼머링크, 고유 주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펀it.icu 하고 그 기원팍이라고 나와야 될 텐데 나는 기원팍이라고 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 줄이겠다라고 해서 내가 정해서 여기에서 G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G팍으로 안 하고 그냥 P 이렇게만 해도 돼요. 내 맘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G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프레시를 해보면 안 나오겠죠. 대신 P 이렇게만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 링크를 조금 더 짧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 혼자만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더 짧게 해서 QR코드를 만들 때 더 쬐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내가 만들어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 내가 마음대로 이걸 지정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슬러그라고 얘기를 해요. 슬러그.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머링크 이전에 슬러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제목이랑 그 링크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슬러그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난 시간에 블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블럭이에요. 이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dd new page, 빈,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샘플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type to choose a block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블럭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여기 add 블럭을 눌러서 여기에서 browse all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르는 방법. 이게 다 블럭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카덴스라고 하는 테마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위에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종류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거. 히어로라고 하는 것이 페이지의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대표적으로 한 방 빡 때리는 그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주 한인교회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구성을 하려고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놔봤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배너, 이게 히어로예요.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데 배너에다가 교회 핵심 비전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자료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대교회.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영어, 또 쬐그마한 글이 있잖아요. 이거 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디플 트랜슬레이션 가가지고 그 미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한글 영어를 같이 집어넣는 게 좋은데 한글 따로 한글 페이지들 따로 영어 페이지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류가 그렇게 완벽하게 동등하지 않으면 그냥 한쪽을 좀 강조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콜 투 액션 이거는 뭐 더 자세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 링크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https it.icu 슬래시하고 about 나중에 이런 페이지를 만들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히어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는 예배 링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를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유튜브가 바로 뜰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누르시고 플러스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걸 가져다가 비디오 이렇게 하면 이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어요. 프로는 안 된다 그랬죠. 반쪽만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찾고 있는데 요거.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딜리트 한 다음에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항상 이거 만드는 요령인데요. 만들 때 로우를 먼저 만드세요. 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우는 그 줄을 만드는 거예요, 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열을 몇 열로 할 거냐, 어떤 식의 열을 사용을 할 거냐. 뭐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보죠. 반반. 그래서 반쪽에다가 브라우즈 올 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여기 유튜브가 있죠? 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제 URL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 참고로 교회 같은 경우는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를 집어넣는 게 좋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마지막 설교를 매번 여기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되게 또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플레이리스트를 활용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재생 목록이 있죠. 재생 목록에다가 이렇게 목록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편한 IT 3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눌러보시면 그냥 이렇게 바로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다 가져다 대면 모든 재생 목록 보기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정렬을 게시된 날짜 최신순 그러면 마지막 것이 여기 메뉴로 올라오거든요. 아래서부터 이제 오래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그 링크를 가져가시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항상 여기에 떠요. 그럼 마지막 것이 항상 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면 얘를 손댈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항상 마지막 거를 올리려고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하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인데 플레이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는 그 새로운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 주일 설교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이제 매주 업데이트하는 거. 이제 설교 원고가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원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나 이런데 원고가 따로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누르면 유튜브 가가지고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 주소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는 브라우즈 올 해가지고 그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이런 거를 하나 넣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주일 예배 다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링크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주일 설교 전체 리스트가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항상 최근 것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를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제가 오늘 3년 된 세들벽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한국 목사님의 동영상을 봤더니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홈페이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는데 유튜브 같이 이렇게 시장바닥에 있는 데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연락처 찾아오는 링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뭐 오시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또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리스트 4개,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에는 아이콘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잖아요. 아이콘은 여기서 요 별표를 누르시면 아이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메일이 먼저 나오니까 그냥 이메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왜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교회 주소 지도 같은 경우는 뭐 예배당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달랑 주소를 넣어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구글 맵에서 주소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쉐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쉐어를 클릭을 하시면 카피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링크 그래서 링크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눌렀을 때 구글 맵이 뜨면서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000, 000, 0000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그냥 이대로 놓기보다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링크를 하신 다음에 TEL 땡땡 000 000 0000 TEL 땡땡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화 링크.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링크가 걸려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그거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메일도 단지 정보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도도 단지 정보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눌렀을 때 바로 거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링크로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로우로 돼 있는 경우 로우로 제가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을 지정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놓으면 바깥으로 하얀색이 튀어나가는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이 안에 것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통일감 있게 하는데 이 로우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패딩, 마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패딩은 여기에서부터 안쪽으로의 공간이고 마진은 여기서부터 바깥쪽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패딩을 줄여주거나 늘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찾아야 되는데 요 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